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무난하고 온도도 높지 않고 예전의 온도 그 정도입니다. 사실상 저도 올 여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올 여름에는 특히 날씨가 더 덥다 하는 그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저기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어느 정도 환경 파괴가 좀 아물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그 파괴되기는 빨리 되지만은 그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인구학자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예언가라고 하죠. 인구 전문 학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물가도 또 비싼데 그 중동의 배가 다니는 항로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이고 뭐고 난리치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쪽에는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덴만에서 그 화물선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제 물리치고 우리가 돌아온 적도 있고 또 인질 협상을 해서 돈을 주고 또 돌아온 적도 있고 해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근에는 해적이에요. 그 중동 국가는 항상 전쟁을 하면은 그걸 무기로 삼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사실상 중동에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만일에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그 다음에 호르무즈 이런 데서 화물선을 침몰시키고 항로를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은 저렇게 전쟁이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요.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완전히 전 세계의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가가 앙등하게 되고 각 나라가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걸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실상 거기서 그전처럼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한다면은 지금의 이 정도 가지고 끝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러다 보면은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나라마다 핵무장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 군비 경쟁이 지금의 사방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기술 이전을 해준다, 뭐 한다, 그거, 원래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 더 앞장을 서서 난리를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됩니다. 다른 동남아시아도 국가도 도미노 현상으로 핵 보유 국가가 다 됩니다. 그래서, 나갈 길이 없다. 세계에서 그래도, 중심이 되는 국가들이 군비 경쟁을, 도리어 막아야 되는데, 기술 이전해 준다든가 협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완전히 전 세계는 핵무장 국가로, 모든 나라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이 물가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쉽지 않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여러 가지 국외 사정이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한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IMF는 우리나라만 이제 IMF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때 겪었지, 전 세계는 경기가 좋았고, 경기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좋았습니다. 전 세계의 경기는 호경기, 아니 완전한 호경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만 유독 IMF 때문에 구제 금융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또 정상 회복을 했지만은, 지금의 부동산 같은 거 봐요. 강남 같은데 계란 노른자이 같은 땅을 경매에 나온 곳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강남의 계란 노른자이 같은 그런 땅들은 경매에 나오지도 않아요. 경매라든가 공매 이런 게 나올 틈도 없이 다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반값으로 나와도 팔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재건축도 안 해요. 뭐가 남는 게 있어야죠. 자기 부담금이 내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기 쉽게 이제 안전진단도 완화시키고 재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긴 하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전부 다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옛날에 강남 집값이라든가 땅값은 부동산 불패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를 갖다가 부동산 불패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에는 거기도 완전히 경매에 나오고 공매에 나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20억짜리가 나중에 5억짜리가 돼도 살 사람이 없게 된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문화시설이 좋고 수도권이고 하니 그렇지만은 앞으로 의료 계획을 해서 서울의 5대 빅 파이브 병원보다 더 좋은 병원이 지방에 있다. 그러면은 지방에 전부 다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만일에 경북의과대학교가 경상북도에서 알아주는 의과대 대학인데, 서울대학교보다 더 의사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의술이 좋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다.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주를 많이 하게 돼요. 도시가 발달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병원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그 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동산이 많이 뛰고 여건이 좋은 생활, 문화생활 여건을 보면은 학군, 교통, 의료시설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이런 것이 가까운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병원도 좋아지고 나중에 그 뭐 지하철도 이제 생기고 하면은 그 태여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베드타운처럼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 출근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상을 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전부 다 그 저기 다른 나라에서는 채권, 그 다음에 그 달러, 종이돈 종이돈 다 내다 팔잖아요. 전부 다 내다 팝니다. 다른 나라의 국채, 자기 나라의 국채, 달러, 또 다른 나라의 돈 이런 거 다 내다 팔고 그거는 해지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거는 휴지 조각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내다 팔잖아요. 지금에는 현재 달러 값이 비싸지만은 이 달러 값이 나중에 휴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기축통화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금값이 지금의 2,700달러 선에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돈에 거의 그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그 뛴다 해서 거기에 뛰어들다 보면은 차라리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뭐 부동산이 바닥이 돼 있어가지고 변동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아유 좀 뭐 금리가 많이 내려갔네 하면서 융자바라 받든지 뭘 해가지고 이제 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변동금리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고육지책으로 변동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정상으로 되면은 지금의 그 연 3.5%, 4%, 5% 되는 것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기름도 2개월 이상 지금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2개월 연장을 하고는 정상 가격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정부에서 유류세가 거기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 세수 펑크가 나가지고 정부의 그 세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류세입니다. 거기를 자꾸 그 세금을 덜 걷어들이고 자꾸 기름값을 다운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세수 펑크가 생겨가지고 점점 뭐 정치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꾸 빚을 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손해만 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소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복지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상공,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 일개 가정에서도 소상공인, 영세상인보다 더 어렵게 살아요. 거의 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 복지 정책 아니면은 보편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부분만 하게 되면은
위화감이 생기고 국민들의 그 민심이 이반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은 한강의 경제 기적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뭐 쓸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경기가, 전 세계 경기는 다 침체가 돼가지고 소멸 국가가 생깁니다. 생겨요. 그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개발한다고 해서 경제 제재를 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완전히 한강의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보니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쓸어버릴 거 뭐고 할 거 없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앞으로 이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인구 환경 정책이 안 되면은 전 세계가 인구 절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경제 파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는 당장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외국 기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핵폭탄이야 수천 개를 순식간에 다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동을 시켜가지고 응용하는 능력이 핵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그 기술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핵폭탄보다도 핵폭탄을 운용하는 능력 기술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이지,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한국이 만일 핵 개발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기적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북한을 나쁘다고 하지만은 북한이 차라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북조선이라는 이름이라도 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그나마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한국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공상진영 국가에는 여러 가지 항공 기술이라든가 극초음 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인데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국만 그런 걸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북한에서는 완전히 핵무기를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핵 우산을 해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핵 우산을 해주는 것이 한국은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한강의 경제 기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꼴이 되면은 더 살기 어려우니까 우방국이 얘기하는 대로 핵 우산을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핵 개발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 부자간에도 말이요, 권력에는 살인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러시아라든가 미국보다도 핵 폭탄을 만들고 핵
운영 능력 기술이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월등하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 말을 듣고 무서워해가지고 뚝심 있게 업무 추진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요. 요즘에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그거 봐요. 얼마 전에 내가 기초연금 한 달에 30만 원 타는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시해를 했잖아요. 이건 높은 사람을 죽이는 걸 갖다가 시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아무리 피를 나는 동맹국, 부모지간에도 그런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나라가 없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경제적 제재를 하든 NPT를 탈퇴하든 간에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만일에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월등한 무기, 핵 능력, 여러 가지 조건이 이란보다 월등히 좁다. 그럴 것 같으면 미국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냥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 구경이나 좀 하지. 테레비 좀 켜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 지금에 우리가 도와줄 일도 없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란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헐떡거리면서 지원을 해주는 꼴을 좀 보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일에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월등히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세계 상위권에 있고 경제력도 이란보다 월등히 강하다 할 것 같으면은 미국에서 함정을 동원해 가지고 지원 사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정도면은 중국 러시아하고도 싸움을 할 정도 돼. 그러니까 이란은 게임도 안 되니까 미국은 개입하지 말고 그냥 텔레비 좀 켜봐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그런 꼴도 왜서 생기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무슨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통제하다 보면은 미국이 다 도와줘야 하잖아요. 미국도 핵 개발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른 데도 하지 말아라. 그럼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을 다 커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하다가 보면 완전히 자기 집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